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의 TV 구독자 쭈니님께서 제보해주신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5살이고요. 현재 의정부에 살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취미생활로 대낚시를 줄곧 즐겼는데요. 지금 와이프가 만삭이라 출산 전 마지막 자유로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고 낚시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주말에는 못 쉬고 평일 월요일 오후에 친한 형이랑 둘이 만나서 제 차를 타고 포천으로 낚시를 갔습니다. 당시 포천에 있는 S 낚시터라는 곳을 단골 낚시방 사장님한테 추천해서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초행길이어서 카카오 내비로 S 낚시터를 찍고 가고 있었는데 큰 대로변에서 빠져가지고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샛길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아직 해가 떠 있는 오후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거 저녁 시간 되면 다시 못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둘은 S 낚시터에 잘 도착해서 낚시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자리를 잡고 떡밥을 뭉치고 있다 보니까 그새 해가 지더라고요. 그리고 평일이라 그런지 그 넓은 낚시터에 저희 둘 말고 다른 팀 두 분만 딱 계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낚시를 하는데 자정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낚시터 주변은 인가도 거의 없었는데 사방이 산과 나무밭이라서 매우 조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움직일 때 빼고는 주변에 인기척이랄 것도 없었어요. 고기라도 있었으면 물에서 퍼덕퍼덕 하는 소리라도 났을 텐데 물은 잔잔하게 달빛만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새벽까지 시간이 흘렀어요. 새벽 시간이 되니까 그나마도 가뭄에 콩나듯 오던 입질조차도 끊겨가지고 형이랑 저는 그냥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낚시가 너무 안 되니까 다른 팀은 짐을 챙겨가지고 철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서 새벽 3시가 넘어갔더니 막 이제 물 한 개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고기는 입질도 없고 저는 형한테 형, 오늘은 그냥 접죠? 이거 고기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는 낚시 장비를 다 정리해서 트렁크에 실었고 차 앞에서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카카오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나가는 길을 모르니까 의정부역을 찍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안개는 자욱하게 껴있지 초행길인데다가 막 산골길이다 보니까 가로등조차도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안개등, 상향등, 킬 수 있는 불은 다 켜고 천천히 운전해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가도 저희가 들어왔던 길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천천히 두리번거리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왼쪽은 밭, 오른쪽은 소나무 농장 같은 게 있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분위기가 얼마나 음산하던지 형, 이런데 진짜 사람이 다닐까? 와, 나 여기서 사람 나오면 까무러칠 것 같은데? 이런 농담을 던지면서 내비가 알려주는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초행길이더라도 처음 들어왔을 때랑 너무 길의 느낌이 많이 다르고 낚시터에서 꽤 멀리 벗어난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산길로 올라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그 좁은 굽이길을 운전해서 가던 그때였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전방 몇 미터 앞에 좌회전이라는 음성을 듣고서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주변을 막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0미터 좌회전을 알리길래 핸들을 천천히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차 밑에 하부가 막 긁히는 소리가 나더니 차
차가 기우뚱 하는 거예요. 마치 차가 어디에 떨어지기라도 할 것처럼 뒷바퀴 쪽 이렇게 들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파킹에 사이드까지 다 걸어놓고 차 밖으로 조심히 나왔는데요. 꽤 깊이가 있는 낭떠러지 앞에서 차가 전복되기 직전에 멈춘 거더라고요. 옆에 있던 형은 운전 왜 그렇게 하냐, 졸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 봐라 내비가 여기서 좌회전하라고 했다 하면서 보여줬더니 그때부터 형도 당황해가지고는 이제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진정을 하고 차를 뒤로 빼야 되니까 그 주변을 돌면서 막 이렇게 살피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낭떠러지 옆으로 되게 오래돼 보이는 폐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안개랑 어우러진 폐가의 풍경이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를 겁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저랑 형은 막 서둘러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 차를 빼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한참을 헤매가지고 큰 도로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진짜 한 20-30cm만 더 갔어도 차 꼬꾸라지고 저희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큰 길가로 나오자마자 저희 눈에 첫 번째로 보였던 편의점에 차를 세우고 잠깐 내려가지고 담배를 피면서 진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편의점 불빛에 비친 제 차를 보자마자 진짜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차 안에 있을 때 미처 몰랐는데 막 안개가 자욱하게 꼈다 그랬잖아요. 막 그 안개 많은 산길 같은 데 다니면 막 차에 물방울 같은 거 맺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편의점 가로등 불빛에 제 차가 비쳤는데 그 막 물방울 사이로 사람 손바닥 같은 게 덕지덕지 막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사람이 제 차에 올라가서 손바닥을 찍었을 리는 없잖아요. 저희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최대한 조심히 운전해서 동네까지 왔습니다. 물론 저는 형을 내려주고 저희 집에 도착했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는 새벽이든 밤이든 포천으로는 낚시 절대 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낚시터에서 빠져나올 때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이 정말로 의정부까지 데려다주는 길이 맞았는지, 그리고 제 차 지붕에 찍혀있던 그 많은 손바닥들은 뭐였는지 말이죠. 저는 혹시라도 제가 보지 못한 뭔가가 찍혀있을까봐 블랙박스도 열어볼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조금 찜찜한 일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쯤, 그 다음날이 쉬는 날이라 가게 마감을 쳐놓고 그 형이랑 늦은 밤에 낚시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구리로 짬낚시를 다녀오려던 참이라 새벽 전에 돌아오려고 막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었어요. 3차선 중에 중앙차선을 타고 달리고 있었는데 한 20m 전방쯤에 그 바닥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아주 가까이 가고 나서야 그게 로드킬 당한 고양이 시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죽은 동물이라도 또 밟으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재빨리 핸들을 틀었거든요. 하지만 조금 늦었나 봅니다. 저는 핸들을 빨리 튼다고 틀었는데 뒷바퀴 쪽에서 뭔가 밟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그 다음 얘기는 생략을 하고 낚시가 끝나고 저희 아파트 단지에 다시 도착을 했더니 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경비실에 잠깐 들려서 경비 아저씨한테 호스를 좀 빌렸어요. 제 자동차 타이어 휠이 흰색인데 오른쪽 뒷바퀴 쪽을 보니까 막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더라고요. 피비린내도 좀 올라오고요. 그래서 막 호수로 물 뿌리면서 좀 씻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죽인 건 아니지만 밟은 건 맞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운전 조심해서 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정확히 일주일 있다가 그 사건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코비의 TV에서는
매주 금요일 8시에 소통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금요일은 불금이다 보니까 나가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여율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목요일 8시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한테 뭐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같이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목요일 8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린 여러분들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